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59번째 시간입니다. 봄은 점점 더 무르익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시인은 윤인경 시인입니다. 조선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집으로 한양푼 비운 마음엔 하늘이 와 들어와 순간과 순간을 이은 영혼의 길목에서 등이 있습니다. 조선문학상을 수상하고 한국문인협회 회원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회원 진단시 동인 조선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조은시공연문학회 고문 및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경의 시인의 당신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시 낭송을 잘하는 분의 시를 읽기는 조금 두렵군요. 당신, 윤인경. 모두 모여 한 곳을 응시한다. 그런데도 보이는 것은 없다. 원심력으로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 정신없이 빨려들어도 동그라미인가 점인가. 형체 알 수 없는 힘. 포로가 되어가는 우리. 촛불처럼 타오르며 치미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울컥함. 우리 스스로를 묶어 순간과 순간을 엮어 영혼에까지 닿게 하는 당신. 소용돌이 치며 쏟아지는 눈부신 빛의 알갱이. 사람 안에서 사랑으로 기쁘게 살아라 하시네. 우리는 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드리네. 누구라도 넘어져 피 흘리면 손잡아 일으켜 아픈 상처 다독여 위무하는 사람들. 당신은 흐뭇하게 보고 계시네. 초록이 펼쳐진 언덕 양떼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목동은 피리 불며 피리 소리 타고 하늘을 오르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크루즈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고다빅 내셔널 파크로 왔습니다. 265에이크 규모로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인 1359피터, 500m의 봉우리가 유명합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데 뷰 포인트에서 보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코발트 색깔과 세 개의 바다가 한꺼번에 보이는 장소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군들과 이식된 마호가니 나무들이 있는 곳, 커다란 선인장들이 자라 언덕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선인장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웃자라 있군요. 그리고 더 버스 내셔널 파크로 왔습니다.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1000군데 중에서 188번째.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추천한 팜그라우트 지연 특별한 세계 기행 100군데 중 18번째에 있는
경치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카리브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종합 보존 지역이라고 하던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국립공원에 갔을 때 세인트 섬의 약 60%를 차지하며 세인트 토마스 섬과 하셀 섬까지 포함되는 광범한 지역의 생물보호권도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풍광이라고 놀랐었지만 이 영국령 버진보다는 군데군데 내셔널 파크가 많았고 그 중에서 베스 국립공원은 정말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숲길에는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액세서리 같은 물건을 늘어놓고 손님은 아랑곳도 없이 하염없이 앉아있는 상인도 보입니다. 대비의 동굴로 갑니다. 해변가에 흙 뿌려진 바위들이 웅덩이와 작은 동굴을 이루고 있는 곳, 너무나 음침하고 무섭게 느껴져서 일행들은 아무도 그 동굴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 보아야 할 곳이라고 점 찍은 곳이어서 줄을 서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다이달루스가 만든 미궁처럼 요리조리 뚫힌 베빌스 동굴로 들어갑니다. 몸을 있는 대로 낮추어야 겨우 빠져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엔 어디서부터 바닷물이 들어왔는지 어두운 동굴 안에 조그마한 빛이 함께 들어와 철썩이고 있습니다. 그 미궁 속에서 옷을 벗고 수영을 즐기는 아가씨,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 같습니다. 그 미궁엔 하늘도 바람도 손바닥만큼씩만 보입니다. 그래도 나뭇가지가 뻗어 하늘을 꾸미기도 하고 바람이 그 속으로 지나가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들어간 좁은 공간으로 다시 빠져나올 때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연후에야만 기다렸다 나옵니다. 주의경보가 난 바닷가는 허리케인 같은 높은 파도가 기이한 바위를 때리고 그런데도 하얀 돛을 올린 요트가 바다에 떠 있기도 합니다. 남편은 멀찍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파도가 밀려와 바닷물에 두 다리를 다 적시고 맙니다. 물고기와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만든다는데 오늘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선물센터를 기웃거리는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잠깐 헤어졌었는데도 반갑습니다. 집채만한 바위, 동굴을 만드는 거대한 바위, 검은 화산석이 바닷가를 꾸미는 국립공원에서 더 머물고 싶었지만 나그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양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합니다. 일행들이 기다려요. 빨리 오셔요. 급한 남편은 카메라에 필름을 바삐 끼우다 넘어져 무릎이 깨어지고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제발 재촉하지 마. 그래서 제 시간에 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서인도 제도, 대안틸리스 제도 동쪽, 갈리브해 동부에 있는 영국령 제도입니다. 버진 제도는 미국령과 영국령으로 나뉘는데 서쪽 부분이 미국령이고 미국령의 동쪽과 북쪽 부분이 영국령에 해당합니다. 1666년부터 영국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섬인 트로톨리와 함께 아네가다, 버진 골다, 요스트 반다이크가 4개의 주요 섬이며 그 외에 32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20개 이상이 무인도입니다. 인구의 75%는 19km 길이의 5km 넓이의 가장 큰 섬인 트로톨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제2회 항해 중 1493년에 발견하였으며 대서양과 카리브해 파나마 운하를 잇는 최단 코스인 아네가다 해협에 가깝기 때문에 그 군사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성으로 연중 대부분 쾌적하여 7월부터 10월 사이에 허리케인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탕수수 재배와
목축 등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관광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되었습니다. 쇠고기가 거의 모두 세인트 토머스 섬으로 수출되는 등 경제적으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깊이 결부되어 있으며 1959년부터 영연방에 속하지만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칼로 레반토트에 갑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민등록상의 제 생일날입니다. 원래는 음력의 이날이지만 아침에 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름다운 바카르디 섬으로 알려진 칼로 레반타토 알 항구에 배가 닿습니다. 멋진 백사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베이에이 섬이 이 백사장을 보호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모래사장은 따뜻합니다. 바닷물은 얕아서 가족들의 휴양처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곳은 제가 21번, 22번째로 썼던 도미니카 연방과는 다른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서인도 제도의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이티와 함께 대안틸리스 제도의 일부인 히스파니올라 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섬의 동쪽과 이웃한 몇몇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와 면적으로 볼 때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리브해 국가 중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수도는 산토 도밍고입니다. 외교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립협력단 지역사무소가 있으며 코이카 봉사단원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844년 2월 27일 아이티로부터 독립하였고 메스티조 및 뮬라토가 73%를 차지하며 혼혈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지만 다른 유럽 언어도 다양하게 사용되며 로마 가톨릭 교도가 대다수입니다. 경제, 외교 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중남미와 카리브 연안국들의 경제 통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관광은 배에 달려있던 텐트보트를 타고 가장 아름답다는 샤마나마안과 그 주변 마을의 명소를 보는 투어로 고래박물관 라스테레나스 마을을 둘러본 뒤에 선박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일행들은 모두 그것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자가 운전하는 지프차를 타고 섬을 둘러보는 투어, 동굴과 망고로브 구경하기, 승마로 리몬 폭포 구경하기, 지프차 사파리, 스피드보트와 카약 타기 등 해변가 휴식 관광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 모두 배에다 신청을 하면 최소 70불에서 최고 200불까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그냥 텐트보트를 타고 나와 가까운 해변에 무작정 내렸습니다. 전날 붉은 경보가 내렸으므로 수영복도 가지지 않았지만 야자나무가 늘어서 있는 넓은 백사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바다를 보고 싶어요. 사진도 찍지 않고 이 사마나베이의 아름다운 바다만 바라보다가 배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은 이곳 해변을 찍고 나는 여기서 가만히 앉아 쉬고 있을게요. 내 생일 선물이라 쳐주세요. 남편은 그러자꾸나 하면서 선심이나 쓰듯이 내게 선뜻 승낙을 했습니다. 자기도 아픈 다리로 여기저기 의욕 넘치게 다녔으니 이제 여행 막판에 지칠 만도 했겠지만요. 항구에는 환영의 춤판이 벌어지고 그들의 솜씨로 그린 그림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는 붉고 푸른 돌로 만든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 그런 구경거리를 바라보다가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레카타호가 보이는 자리, 백사장이 고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에스파냐어를 쓰는 곳이라 영어는 잘 통하지 않는 곳, 호텔만 3분의 2가 넘는다는 그곳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거의가 어떤 종류의 선택 관광을 떠나고 그 넓은 백사장엔 레카타호에서 내린 사람은 단 몇 부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개를 데리고 노는 사람들,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고 노는 사람들, 수영을 한다고 배에서 나온 부부가 짐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나는 배에서 배운 십자수 가방 앞면에 술을 채워 넣으며 기꺼이 그들의 짐을 맡았습니다. 나중에는 누구에겐가 주게 될 가방에 고운 여인의 안경, 가방, 모자 문양이 들어있는 그림이 채워질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둔하고 서툰 제 바느질은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인 하나가 와서 마사지를 하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보라카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로 갔을 때 바닷가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호객을 하던 그 모습입니다. 호적상의 생일날에 공연히 호기심이 동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모래밭에 숫자를 씁니다. 80. 고개를 가로 흔들었더니 다시 60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남편이 점심을 주문하여 배달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과일, 닭튀김, 샐러드, 푸짐한 점심을 커다란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더니 마사지를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더 깎아보자고 재미로. 그렇게 하여 결국 30달러에 흥정을 하여 칼로 레반타토 해변에서 팔자에도 없는 생일 선물 호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먹은 과일 맛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농익은 메론, 파파야, 그리고 파인애플이 입에서 살살 녹아들었습니다. 레카타호가 자랑하는 음식이라 다른 배에서보다 과일도 좀 더 고급이라고 했지만 이 머나먼 도미니카 공화국 칼로 레반타토에서 먹은 과일, 그리고 거기서 깡마른 여인에게 30분 동안 받은 호화로운 마사지, 잔잔한 파도, 물개들과 놀던 젊은이들, 더운 날 계절이 반대인 캐리비안의 크리스마스 점, 산타 모자를 쓴 젊은이들의 모습, 그림을 파는 청년, 호객하던 여인, 그 모든 것은 추억의 저장고에 간직되어 오래오래 생각이 날 것입니다. 19일은 바하마 동쪽 영국령 그랜드 터크 앤 카이코스라는 데를 가기로 되어 바람이 너무 심하여 그곳은 그냥 갈 수 없이 지나친다고 합니다. 일행 중 186개국을 다 다녔다는 안 회장님의 성화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여행 코스가 거의 다 와본 곳인데 이 한 나라를 더 보태기 위하여 거금을 들여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이 부득부득 선장을 만나겠다 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섭섭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데 그분은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계속 따지고 둡니다. 대서양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호초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빙 포인트로도 손꼽히는 곳이라 하더군요. 우리는 이 해변에서 가오리를 구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 회장님이 성화를 떼거나 말거나 레카타호는 그랜드 터크를 지나치고야 맙니다. 남극으로 가는 프람호를 탔을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으로서는 단 1%의 위험만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일을 택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설사 그 일이 조금 지나치다 하더라도 선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배는 조금 흔들리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배에서 영화도 하고
쇼도하지만 이제 내릴 일만 남아 조금 무료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상 돈을 탄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고 해서 뭘 주나 한번 보았더니 참으로 속임수였답니다. 그 더운 곳 적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듭도 하고 깡통도 두드리고 계란도 깨고 해서 얻은 선상돈 100불로 티켓 5장을 주더니 그 티켓 100장이 되어야 겨우 물건 같은 가방 하나, 100장이 안 되면 열쇠고리 하나. 그건 사기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했습니다. 그날 재미를 보았으면 되었지 20장 얻은 티켓을 다른 사람 것 모아서 가이드에게 주면서 그냥 웃고 맙니다. 마이애미에 도착하는 날 아침, 이제 레카타호는 이별이라 조금 섭섭합니다. 섭섭함을 알리는 돌고래 떼가 방 앞에서 제주를 부르며 맴돌고 있습니다. 간밤엔 300년 만의 월식이 있었다는데 우린 그만 깜빡하고 보질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이나 그렇듯이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소중한 일을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놓치고도 세상은 잘도 굴러갑니다. 그 귀한 월식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큰 것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날이 가고 달이 갑니다. 그러니 무슨 일에나 안타까워하거나 애태울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고래를 본 사람이거나 못 본 사람이거나 이 적도를 가본 사람이거나 못 가본 사람이거나 월식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옵니다. 마이애미에 닿기 위해 미국이란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절차는 제법 까다롭습니다. 여권 심사를 할 직원들이 레카타호로 나와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미리 내다 놓은 가방들을 찾았습니다. 점심은 여행 처음 시작할 때처럼 수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바람 때문에 못 간 그랜드 터크 대신 지구 습지 생태계를 보고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을 여행사에서 팁으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국 국립공원을 목적으로 이곳도 와보긴 했지만 에어포트는 타지 않았습니다.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에 오면 꼭 타본다는 에어보트의 모습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소음이 커서 기마개를 꼭 해야 한답니다. 작은 수로를 헤쳐나가는 에어보트의 속도감은 대단합니다. 생태 투어라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주로 속도감을 맛보면서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줍니다.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은 넓이 150만 에이크나 됩니다. 대략 전라남도 크기의 2분의 1 정도이고 서울시의 딱 10배 크기입니다. 해발 고도는 전체가 0.8피트 안에 있으니 거의 평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수만 개의 작은 섬과 작은 강, 연못, 호수 등이 있는데 공원 안의 강은 하루 30cm, 한 달에 400m씩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네요. 이곳은 192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데스밸리와 옐로우스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립공원입니다. 세계 생물종보호구역,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197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1989년 부시 대통령이 동쪽 지역에 에어보트 접근을 금지시키고 동쪽 지역 일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킨 곳인데 1993년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 중 위험에 처한 곳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결과 2007년도에 드디어 리스트 오브 월드 헤리티지 시트 인 데인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북반부에서 가장 큰 맹글로브 서식지이며 단일 생태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맹글로브 집단 서식지입니다. 맹글로브는 에버글레이드 물고기 90% 이상의 서식지와 바다 거북, 뱀머리 거북 등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에버글레이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두 종류의 악어떼가 함께 서식하는 곳이 이곳뿐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서자 악어를 모아둔 곳으로 갑니다. 입이 뾰족한 놈과 입이 넓적한 놈을 보여줍니다. 엘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놈들을 비교해 보면서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는 악어떼를 많이도 보았습니다. 에버그레이드 지역은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거대한 물 저장고 스폰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호수인 이 호수에 물이 흘러 들어오고 이 물은 플로리다 전체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 에버그레이드 습지는 플로리다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인 이곳에서 자연스레 범람한 물이 에버그레이드로 흘러들어서 자연 습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에버그레이드로 흘러 들어온 물을 인위적으로 막아 마이애미나 대서양 쪽 도시 지역으로 공급하고 대규모 제방 및 개간 에어보트와 같은 관광 사업을 하면서 습지 생태계를 파괴해 왔답니다. 2000년 이후 복원 사업으로 이젠 더 이상 생태계 파괴는 없어졌습니다. 나일강의 아스완 댐 생각이 나더군요. 그 좋은 대적청의 옥토를 댐으로 막아 비옥한 땅을 망가뜨린 비극, 개발에 따른 부담은 우리 모두 사람의 몫이라는 걸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도 지도자의 자연에 대한 철학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비스카야 빌라라는 어느 부잣집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어느 독신 부자는 억만장자로 혼자서 사교계를 주름잡으며 화려한 일생을 살다가 조카 딸에게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하네요. 조카 딸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땅의 일부를 팔았다가 이 빌라를 시에 관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으로 고상한 곳이라는 뜻의 비스카야, 백만장자였던 제임스 디어링의 겨울별장인데, 비스카야 빌라는 엄청난 부를 상속받은 사업가 제임스 디어링이 그의 겨울별장으로 전 세계에서 조달한 제일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1914년에 착공하여 1916년까지 2년 넘게 걸려 지은 집이라는데, 70여 개의 방 가운데 박물관으로 개방되는 방은 34개나 된다 합니다.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같이 하늘이 뚫린 중정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플로리다의 유명한 바람 때문에 하늘을 막아버렸다는군요. 들려드리는 노래는 첫사랑, 김효근 작곡,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민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내 맘
마음 알릴세라 눈빛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여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잘